지난 5년 사이에 뇌동맥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약 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동맥류 파열의 자연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의 여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죠. 이분이 이제 사망 원인을 좀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30대 여자 간호사인데 아침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두통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본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여러가지 MRA나 여러가지 검사를 했겠죠. 검사를 해보니까 뇌동맥류가 파열돼가지고 뇌출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의사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이제 찾다가 나중에서야 서울의대를 옮겼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경우가 생겼죠. 이분이 이제 사망한 경우가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기 여자 배우 강수연 씨가 또 사망을 했죠. 이분도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사망하기 전에 뇌출혈이 생기기 전에 두통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번 참아보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병원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혼자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났고 나중에 발견되고 응급실로 옮겼고 나중에 중환자실로 옮겨서 사흘인가 그 정도 이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됐죠. 동일하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을 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얇아지지 않습니까? 이 얇아진 혈관으로 높은 압력에 혈액이 흐르면서 그 혈관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뇌동맥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생기는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혈관계적인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죠. 고혈압이나 심장의 문제, 또 고지혈증이나 그런 혈액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뇌동맥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뇌동맥류 혈관이 파열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자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갱년기다 이제 이래가지고 몸에 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서 혈관의 변화도 같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요. 지난 5년 사이에 뇌동맥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약 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10만 명 정도가 뇌동맥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파열은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뇌출혈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니까 10만 명보다 훨씬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 파열은 정상이 없기 때문에 뇌 속에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순간에 현장에서 약 30-40%가 현장에서 사망을 하죠. 나머지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서 응급 시술을 받는 사이에 또 30-40%가 또 사망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나머지 거지 외에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이 뇌동맥류 파열은 심각한 후유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아주 불가능한 후유증이 아주 심한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약물 치료나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부풀어 오르는 크기가 6mm 이하일 때는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6m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터지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니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시한폭탄을 우리가 계속 두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들, 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또 당뇨나 이런 혈액에 끈적함이 있는 분들이 뇌동맥류의 질환이 있을 확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와 같은 이런 이제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혈전용해제는 피를 묽게 하지만 그 하나의 부작용이 또 혈관을 또 얇게 더 만드는 그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계속 안내하고 있는 이 단식과 생채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마무시한 시한폭탄으로부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큰 이제 효과를 이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약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혈전 용해제를 먹지 않더라 할지라도 혈액이 아주 묽어지죠.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혈전 용해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그 혈관의 너덜너덜함, 혈관이 얇아지는, 약해지는 부분들도 이제 약을 적게 써도 되니까 이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생채식은 우리 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생야채 속에는 아주 많습니다. 생야채 속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게 생야채인데요. 우리 세포막, 또 혈관,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내벽에는 칼륨이, 외벽에는 나트륨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 둘이 삼투압으로 우리 혈관의 튼튼함, 또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세포 하나하나의 부드러움, 연함을 이 칼륨과 나트륨이 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삼투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를 맑게 하는 단식, 피를 맑게 해 가지고 생야채식을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정도만 여러분 해 보시면서 그 뇌동맥류의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행운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 단식과 생채식을 안내하면서 이런 혈관류의 질환들은 이 단식과 생채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득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농도, 칼륨의 농도를 잘 조절하시고, 또 단식을 통해 가지고 피를 묽게 한다면 여러분 1mm, 2mm, 3mm, 4mm 이런 뇌동맥류의 비정상적인 부풀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거든요. 본래대로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비율들이 적절하게 맞아진다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이런 혈관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